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제목을 제가 택했냐 하면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선거에 임하자. 국가를 최우선으로 선거에 임하자. 지난 2월 24일 러시아 군대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진군을 했죠. 저는 첫 이 침공을 보면서 1950년 6.25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소련 탱크 34대인데 이렇게 몰고 막 들어왔죠. 그 우리나라는 대전차포가 없었어요. 그 수류탄을 몸에 안고 우리 육탄 용사들이 자결을 통해서 전차를 대항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꼭 새벽에 전쟁을 일으켰죠. 히틀러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이번에 푸틴이 그랬죠. 자, 물론 이렇게 러시아군이 침공하리라고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야말로 들어올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의아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침공을 했죠. 자, 이런 갑작스러운 침공을 보면서 나토가 우선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또 EU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유럽인들이 한결같이 일어나고 특히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G7에게도 영향을 주고 전 자유세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독일 의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에 큰 결정이 이루어졌죠.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독일군의 강화를 위해서 1,000억 유로를 갖다가 지출한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죠. 1,000억 유로. 앞으로 이제 군수산업이 많이 육성이 이제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물론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군수산업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외교 안보 면에서 히틀러 시대의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방력 강화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급박스러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24일이라고 지금 3월 6일 벌써 1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일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이 날런지 안 날런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러시아군의 침략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은 한 3일이면 점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그 중에도 대통령 우리는 젤렌스키
또 키예브 시장으로 있는 크리츠코 이 두 사람의 영도력이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젤렌스키는 거의 매일 TV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자유세계로부터 지원을 그렇게 늘 호소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의 저항의식을 갖다가 강화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또 키예브의 그 시장으로 있는 크리츠코는 과거의 복싱 선수, 함부르크와의 관계가 많이 있고 독일을 제2고향으로 생각하는 그 두 형제, 바로 이런 크리츠코가 키예브 시장.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인물이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푸틴이 그렇게 얕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자유세계 그리고 오늘도 일요일입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날 독일에서 경우는 그냥 전 국민이 일어날 정도로 각 도시의 시위를 지금도 하면서 우크라이나 소토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태로만 끝이 날 수 없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대만을 갖다가 겨누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대만을 자기들의 통일 목표의 일환으로 공공연히 무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발표를 했죠. 다음의 경우는 이 대만입니다. 자, 대만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고 전쟁으로 번진다 할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관계가 없어요? 절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이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거에 임하자 하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후보자가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로 이제 가닥이 잡혀졌는데,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군이 점령군이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그 미군을 점령군이다. 그럼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인가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런 미국 군인을 보고 점령군이다.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안보를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책임지을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요새 많이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 그거로 인해서 3명의 목숨이 희생됐어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3사람이나 희생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불만이 있는 것은 그런 사건을 보고도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인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사라졌죠. 북한이 인권을 가장 세계적으로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 이사에서 늘 기권을 했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누굴 찍어야겠나, 또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 이런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 막스 웨버가 직업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윤리를 제일 강조를 했죠. 책임윤리. 그런 책임윤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아주 그냥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찍을까 했을 때, 그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찍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할 건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통일의 전망이 과연 밝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암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 권력과 도덕과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산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리 브란트가 75주년 그 생일날 특별히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냐 하면은 권력과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나오는데, 이게 89년도 일입니다. 독일 통일 이전인데, 여기 서두에 뭐라고 말이 있냐면은 독일에 있어서는 이 도덕이 없는 권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모든 그 수상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다 도덕적인 정치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있는 빌리 브란트와 리히아드 폰 바이츠가, 하나는 3인당, 하나는 기민당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사전이 나왔어요. 다 둘이가 도덕 정치가입니다. 도덕 정치 속에서 힘이 발휘해야지. 힘 속에서 도덕이 망가질 때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미군을 점령군이라 하고 또 대장동 사건으로 3명의 인명이 희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덕 정치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독일에 50년 이상을 살면서 특히 독일 통일을 많이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히 독일의 기본법, 이것이 헌법인데요. 이 헌법 1조는 제1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치입니다. 인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책무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구절이에요. 예?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서면서 우리나라 인권이 굉장히 소홀히 당하고 소홀히 지금까지 당해지고, 그 지금도 인권법도 통과된 지 벌써 오랜데도 우리나라 인권단체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북한이 그렇게 인권을 침해하다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이게 정부입니까? 자, 이 정부가 다시 이어받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우리 안보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히 젊은이들 30, 40대, 50대까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나라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섞인 단체 혹은 정당, 제일 마지막을 자기로 생각해라.
그러지 않고 나라를 우선으로 무슨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나라를 우선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단체, 그 다음 나라를 제일 꼴찌로 생각하는 이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번 선거야말로 우리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선 나보다도, 우선 내가 속한 정당보다도 우선 나라를 생각해서 선거에 임하기를 간절히 먼 독일에서 제가 요청합니다. 빕니다. 우선 나라를 우선으로.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할 때,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선거를 임할 때 자기도 살고 단체도 살고 나라 전체가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최우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마지막에 제가 말하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수호하는데 특별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크리치코 이 키예브의 시장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키예브의 이 두 사람의 동상이 저는 반드시 서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바이마르 가면은 괴테와 신라 독일 문화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 같이 동상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제가 가만 보면서 내가 생각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이 키예브의 이 두 인물이 동상으로 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